말년에 이제 이렇게 정치경제학이라는 책을 따로 썼어요. 정확하게 설명해 주겠다 용어에 대해서. 근데 그 책이 너무너무 어려워. 시간이 나오고 공간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철학 서적도 아니고 너무너무 더 어렵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외면하는 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기본서로 돌아와서 그 생동감 있는 진보와 빈곤에 나오는 아주 살아있는 용어 정의들을 우리가 사실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뭐 의미를 잘 포착하기 힘든 거죠. 근데 이제 그 책에 나오는 진보와 빈곤에도 설명되지만 책에 나오는 정치 경쟁이 뭔가, 정치 경쟁이 뭔가 부의 본질과 부의 생산과 분배를 지배하는 법칙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이다. 과학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의 본질, 부라는 게 뭔가, 부의 생산과 분배를 지배하는 법칙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 정치 경쟁이에요. 녹음 복습용 녹음 파일을 생각하시면은 정말 자기가 궁금해하는 거 위주로 책에 체크하고 그 검토를 하고 이런 개념들은 그냥 나중에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녹음 파일을 잘 사용하자고 하는 이거 하실 때는 정말 궁금한 거 자기 책에 표시를 해야 돼요. 자기가 잘 모르겠는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 그거는 동력이 있어야지 공부를 진행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첫 시간이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 과학을 출발시키는 공리는 단 하나다. 공리는 단 하나를 사용한다고요. 사람은 최소의 노력으로 욕구를 충족하려고 한다. 뭔가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이 책 전체에서 사회과학이니까 어떤 이론적인 거니까 그걸 출발하기 위해서 하나의 지점이 필요한데 그 지점은 사람은 최소의 노력으로 욕구를 충족하려고 한다. 이게 제1원리라고 그러고 그 헨리 저지가 사용하는 하나의 공리죠. 사회과학으로서의 공리인데 이것을 사회에 적용하면 사회 구성원들은 경쟁의 효과를 내 동일한 노력에 동일한 대가를 얻는다. 이걸 이제 제가 그 지대 모델 정치경제학 헨리 조지가 이렇게 막 아까 뭐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뭐 이런 설명을 했는 이유가 이 사회를 봤을 때 경쟁의 효과를 위해서 동일한 노력에 동일한 대가를 받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증명하는 거죠. 이렇게 들으시고 이거 어떻게 증명되는가가 이 책의 주요 내용이고 정치경제학입니다. 헨리 조지의 정치경제학은 부의 본질과 생산과 분배에 대한 법칙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인데 공리를 사용하는데 인간은 최소의 노력으로 그 욕구를 충족하려고 한다. 이걸 사회에 적용시켰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그 아주 주류경제학이나 막스 경제학이나 헨리 조지 경제학이 달라지거든요. 그 사회에 적용했을 때 사람은 최소의 노력으로 그 자기 구성원들은 경쟁의 효과를 내 동일한 노력에 동일한 대가를 얻게 된다. 그런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기준대로. 그게 기준이에요. 나머지 예외적 기준이 있어야지 예외적인 게 설명이 되지. 예외적 비참하다든가 그 경제 원칙을 어긋났다든가 독점의 폐해라든가 그 가난이 빈곤이 너무 심해진다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현상이거든요. 예외적인 현상이. 그 기준되는 것들을 잘 설명해야지만 이 빈곤이 얼마나 비참한 건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희들이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 그 기준되는 거 위주로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용어 정의에 가서 보면 부만 한번 읽어보죠. 부만. 62. 정치경제학에서 사용되는 부라는 용어는 인간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채취, 이동, 결합, 분리, 기타의 노력으로 변화시킨 자연의 생산물을 의미한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부는 인간의 욕구에 봉사하기 위해 인간 노동의 힘을 응축하는 방식으로 태양열이 석탄 속에 응축되듯이 물질에 각인된 노동력으로 말한다. 노동이 인간의 욕구를 직접 만족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를 위해서만 노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는 소위 생산적 노동, 즉 원료의 가치를 부여하는 노동의 목적이자 결과이다. 인간의 노동 없이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한 것이 부가 될 수 없고 욕구를 만족시키는 힘을 가지는 유형적인 생산물이 나오지 않으면 노동을 하더라도 부가 되지 않는다. 사회의 부가 증가한다고 하면 유형적인 물자,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실질적 가치를 가지는 물자가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건물, 가축, 도구, 기계, 농업이나 광업의 생산물, 공업제품, 선박, 마차, 가구 등이 이런 것이다. 이런 물자가 증가하면 부가 증가하고 감소하면 부도 감소하며 이런 물자를 인구에 비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가장 부유한 나라이다. 이런 물자의 공통된 점은 이들이 인간의 사용 또는 만족을 위해 인간의 노동에 의해 변형된 자연물 또는 생산물로서 그 가치는 그런 물자를 생산하는 데 평균적으로 필요한 노동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 중요 용어 정의의 목차들이 쭉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8주 동안 설명하려는 그 주요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그렇고 지금 부라는 게 이런 걸 지금 엄밀하게 정해야 되는 게 토지 위에 노동이 자본을 사용해 생산한다. 지금 현실이 지금부터 이제 제가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는 책 속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 세계, 지금 존재하고 있는 세계, 지금 오늘, 지금 이 세상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헨리 조지의 틀을 통해서 책을 벗어나는 거예요. 책이 따로 있는 게 없죠. 책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부라는 용어를 정의할 때는 토지는 부가 아니다라는 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나중에 토지는 부가 아니다. 이게 이 세상 사람들하고 헨리 조지 경제학하고 아주 그 갈라서는 짓을 첫 단계에서 갈라선다. 토지도 부다. 토지도 부다. 경제학 책에 모든 경제학 책에 지금 부에 대해서 이렇게 엄밀하게 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토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거나 그 지대가 뭐냐, 토지 가치가 뭐냐 이런 용어들을 이제 주야장창 설명할 텐데 네? 토지는 부가 아닌 거지. 인간이 생산해낸 것만 부고 생산하지 않은 것은 다 부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그 성경에 나오는 창조서를 이해하는 것도 그 제가 그 신앙의 관점이 아니라 헨리 조지 정치경제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아주 쉬운 거죠. 그 표현하는 거죠. 부가 아니다라는 걸 표현하는 게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쉬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부가 아니다. 토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야 돼. 제가 지금 조금 있다가 지대, 토지 가치 그게 어떻게 결정되고 한계 생산물, 총생산물, 평균 생산물, 임금 이자 이런 연동하는 것들을 딱 설명하는데 토지에 대한 개념이 근본적인 거잖아요. 토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토지가 뭐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정의해야 되는데 부가 아니다라고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자체가 뭐냐라고 말할 때 이 부의 특징들을 잘 보면 우리가 생산한 게 부잖아요. 사람이. 그럼 사람이 생산 안 한 게 토지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알라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진리라고 할 수도 있고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토지는 만들었다라고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저기 성경 그 인용 부분은 이해 엉뚱하니까 하지 마시고 그냥 저쪽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부라는 용어를 잘 정의를 하면 뒷부분에 나오는 제일 근본되는 토지를 정의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책의 내용에 보면 혼동되어 있는 개념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따라가면 되고 두 번째는 물질적인 거예요. 부라는 게 물질적인 거예요. 보면 인간의 노동이 그 시간과 에너지인데 이게 물질화되는 것도 있고 서비스도 있잖아요. 지금 제가 떠드는 게 서비스잖아요. 근데 지금 캠코더로 촬영도 하고 녹음 파일도 만들고 이게 어떤 게 다 공유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작권도 생기고 인기가 있으면 돈도 되고 서로 거래도 하고 생산물로 포착이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죠. 하나예요. 인간의 노동이 물질에 응축됐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정치경제학은 주로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건데 이제 이 한계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세상 전부 다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아까 종교적인 신앙적인 넘어서지 마라 이런 말도 일리가 있는 거는 공부를 해 들어가면 이 세상 전부 다를 전체를 두고 대상을 두고 공부에 들어가는데 다루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서비스라고. 서비스. 실제로는 서비스는 그럼 정치 경제학의 대상이 아닌가? 이런 게 아닌 거지. 그렇잖아. 포착한다는 중요한
뼈대되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학이라는 걸 정의하고 뼈대를 세워 나가는데 지금 서비스는 일단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에 돌아가서 51분인데 저자 선문으로 돌아가서 제가 조금 몇 가지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론은 이거 116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몇 가지 본 설명하고 앞에 첫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서론은 1879년에 헨리 조지가 책을 쓰고 그 뉴욕에서 이렇게 철골 구조의 빌딩들이 막 올라가고 고층 빌딩들 지금 30층, 40층짜리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것처럼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빌딩들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기 신문기자로 보면서 그 뒷골목에 생기는 비참한 빈곤이 생기는 것들을 봤어요. 이 탐구의 배경을 이룬 사실이라는 게 1879년인데 그냥 2018년이나 그래 해도 돼요. 이 책에 수술되어 있는 게 사실들이다. 사실들.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이런 물질적인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하는가 하면 이 모든 이게 자기 과학 이론들을 설명할 때 현실에 붙어 있는 사실을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1879년인데 글씨만 몇 개 지우면 2018년 신문기사로 쓸 수 있을 정도예요. 정말이에요. 그게 서론의 내용이고 책 전체에 관통되어 있는 거다. 네. 두 번째 1번은 지금도 그런데 이거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을 설명하게 되면 강력한 이런 반론들이 있는데 그런 반론들에 대한 어떻게 뭐 뿌리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도 매일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임금학설, 최저임금 뭐 이런 논의할 때나 외국인 노동자 헨리 조지가 왜 책을 쓰게 됐노? 신문기자로 캘리포니아에 있었는데 중국인 노동자가 좀 많아지니까 하층 백인들이 빈곤이 너무 심하니까 자기들 일자리를 빼들어간다. 빼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임금을 하락시킨다. 백인 노동자들이 중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신문기자하고 있었는데 하도 그렇게 떠드니까 자기는 경험적으로 그런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신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떠드니까 그래서 자기가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어요. 도서관에 가서 처음으로 진짜 그런가? 거기서부터 자기 이 경제학 공부가 시작됐고 지금도 똑같죠. 지금도 이 책에 나오는 이 빅북의 이 진보와 빈곤에 나오는 책에 똑같다고. 중국인 노동자들 한국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연변 조선족도 중국인 노동자들이잖아. 그 사람들이 우리의 그 최저임금을 떨어뜨리고 일자리를 빼들어간다 동시에 일자리를 빼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최저임금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죠. 진보적인 사람들이. 그런 주경제학자들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요. 그런 그 내용이에요. 이건 재미있기도 하고 현실에 적용되는 그러니까 그 용어 정의라는 비판적인 그 책의 내용은 현실에 실천하려고 할 때 아까 앞에서 말했던 도움이 되는 경향은 있는데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너무 어려워요. 혼동에 빠지게 된다고. 기본적인 개념들 뼈대를 세워야지 이게 뭐 예외적인 거고 이게 잘못된 거고 이렇게 갈 텐데 책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1번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일해서 월급 받아서 먹고 살잖아. 임금에 대한 게 제일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부자들은 잘 몰라. 부자들은 통장에 자기 돈이 자꾸 꽂히기 때문에 내가 8시간 일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아까 공부하기 위해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면 돈을 벌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노동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기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해버리면 다른 걸 못한다고. 임금이 제일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고 가장 잘못된 이론들이 행행하고 있는 거죠. 이 책에 내용. 책을 보시면 이 헨리 조지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그런 임금 이론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치기 가면 이제 뭐 딴 동네 나가서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니까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임금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책을 보고 나중에 복수하고 이렇게 되면 왜 잘못됐는가도 자기 스스로 알 수 있다라고 오늘 읽지도 않았는데 앞에 책에 서술돼 있어요. 헨리 조지가 자기가 자신 있게 말하는 거는
그 다음 2번은 그 뿌리 되는 그왜 그러나? 왜 이렇게 잘못 생각하나? 멜서스 학설이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다 이러는데 드디어 세월이 지나가지고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문제인 세월이 드러나서 이거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더 산하 제한을 하고 뭐 제가 50대인데 어렸을 때만 하고 뭐 둘만 나면 잘 기르자 이랬잖아요. 그죠? 그런 세월이 있었잖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다라는 거. 지금은 뭐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전부 인구 증가율이 인구 감퇴하니까 빈집이 너무 많이 생기고 노동 생산력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게 된 거지만 그런 거예요. 이것도 이거를 잘 공부하면 이거를 조금만 깊이 있게 공부하면 저는 15년 전, 20년 전 공부할 때도 우리는 당연히 조지스트들 인구가 많아야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애 둘이 낳아서 잘 기르자 이러는 거는 미친 짓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헬리 조직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 65억인데 650억도 먹이 살릴 게 충분하다. 전 세계 인구가 미국과 캐나다로 이사를 가면 우리나라보다 인구 밀도가 낮아요. 대신부님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대신부님. 전 세계 지금 인구가 미국으로 이사를 가면 캐나다 일부까지 이사를 가면 지금 한국보다 인구 밀도가 낮다고. 또 헬리 조지가 말하는 이 지구는 보물섬이다. 성경 가지 말아요. 보물섬이다. 무한히 많은 것을 젖밥꿀이 흐르는 정도가 아니고 무한히 많은 인구를 정말 행복하게 먹여 살릴 충분한 능력이 있는 보물섬이다. 선이다. 이 우주를 항해하는 뚜껑만 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지구다라고 설명을 하고 저도 650억 아니라 1000억도 먹여 살릴 수 있는 게 지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런 이야기 다짜고짜 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인구가 감소하는 것 때문에 아주 설명하기가 쉬워지고 그래요.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도 2번을 잘 공부하시면 모티브를 많이 찾을 수 있어요. 대책들이 있고 이렇습니다. 3번은 다음 시간에 그 세 가지 분별 법칙, 우리가 정치경제학 세 가지 분별 법칙이니까 여기서도 길게 설명하고 있고 또 이론적 오류들이 있는 부분도 설명하고 법칙도 설명하고 이건 오늘 공부할 내용이 아니고 다음 정도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4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려고 3번의 마지막에 보면 물질적 진보와 더불어 지대가 상승하기 때문에 임금과 이자가 상승하지 못하는 점을 밝힌다. 이 이야기 하려고 제가 여기 쓴 거예요. 이 이야기 하려고 쓴 거예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해요. 뭐 20년 전 그럼 빼고 지금만 이야기하죠. 이야기 하려고 제가 여기 쓴 거예요. 헬리 조지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런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된다. 토지 저번에 개헌 토론을 할 때 중요한 성과가 있었는데 토지를 소유하는 제도하고 상관없는 거다. 네? 국가가 소유하든 개인이 소유하든 이게 본질이 아니다. 지대를 누가 소유하느냐가 본질이다라는 것들이 개헌 토론에서도 부산물로 나왔어요. 그죠? 또 물질적 진보와 더불어 지대가 상승하기 때문에는 토지 사유재산 제도 하에서 뭐 불로소득에서 투기가 발생해서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압박되고 이런 그거는 여기 밑에 나와요. 예외적인 밑에 페이지에 설명이 있는 거예요. 밑에 보면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에 4번의 앞에 부분을 제가 설명할 거예요. 광대한 평원의 예를 설명할 것이고 내용을 보시면 하나만 지적할 거는 밑에서 5개 줄 보면 토지가 사유재산인 경우에는 인구가 증대했더라도 뭐 이렇게 해서 투기적 상승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죠. 예외적인 현상으로. 토지 지대를 정확히 말하면 지대를 개인이 가지는 제도 하에서 그것들이 계속되면 투기적 상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은 정상적인 경제. 성경이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가 되었을 때, 지대를 공유하는 사회가 되었을 때, 헬리 조지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회가 되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가 되었을 때도 물질적 진보, 인구가 증가하거나 기술 개선이 일어나며 지대가 상승하기 때문에 인가 이자는 상승하지 못하는 거예요.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면 기본소득이 어떤 건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많이 떠나놨다가 최근에 이거 하게 되니까 기본소득 이런 거 다 모아서 봤는데 사회가 발전할수록
그 전체 포션에서 비율로 무조건 하락하고 절대적인 양도 하락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건 좀 쉬었다 두 번째 시간 제가 설명할 건데 어떤 비율로서는 무조건 그 물질적 진보가 일어나면 기술 개선이나 스마트폰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되면 이게 임금과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처리하는 방법이 그럼 어떻게 처리하는가? GD를 사용하는 걸로 처리하는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자연법칙처럼 헨리 조지는 자연법칙이다. 물리법칙과 같은 거다. 도덕법칙이다. 신학 같은 모든 걸 통틀어서 자기가 이 세상을 설명하는데 또 기술 개선이 일어나거나 물질적 진보가 일어나면 더 좋은 세상이 되면 그 지대가 상승하고 인구가 이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지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방법 중에 하나가 너무 임금이 하락하니까 임금을 조금 높여주는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기본소득이 뭔지 아시죠? 그 사회 공동체 구성원에게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아까 결혼했는데 결혼 안 했는데 상관없이 아무 상관없이 1인당 똑같은 소득을 일정 매월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임금을 인위적으로 전체 사회에서 임금에 그걸 높여주는 거예요. 최저임금제 같은 건 아주 그런 기준에서 보면 아주 예외적인 거죠. 근본적인 기준이 그렇다니까 임금이 너무 하락하니까 기본소득의 어떤 그 지대의 사용 방법 중에 하나가 임금을 세월이 지나서 자꾸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 너무 하락해 버리니까 이게 뭐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핀란드 이런 고도로 발전된 사회에서 보면 한 30년 전 기준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이 벌어서 애를 대학을 보낼 수 있는 70년대 지금 둘이 벌어도 대학을 못 보내 애들. 미국 중산층이 이게 무슨 토지 재산 제도라든 분리라든 이런 거 이전에 아주 기초적인 이 사회 구성에서도 보면 그 지대가 커지고 인구가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지. 그러면 그 지대를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의 아주 단순한 방법이 그 임금처럼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죠? 사회가 발전해서 임금이 포션으로 내려가니까 그럼 한 30년 기준으로 그냥 단순한 아니지 30년 기준으로 임금을 보장해 주자 이런 거라고 기본소득이라는 게 그 아이템 설득력도 있고. 근데 저도 깜짝 놀랐잖아요. 처음에 며칠 전에 기본소득 공부할 때는 이거 너무 복잡하고 이러나 생활 산더미처럼 여기 봤는데 우리 이렇게 아까 좀 이따 좀 쉬었다 뒤에 우리 지대 모델로 설명하면 이렇게 쉽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지대 사용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사회가 발전하면서 정상적으로 그 지대가 커지면서 임금과 이자가 그 생산물이 지대 임금 이자로 구성이 되고 생산물 토지 위에 노동이 지금 현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토지 위에 노동이 자본을 사용해서 생산하는데 그 생산물이 지대 임금 이자로 구성이 된다. 근데 이것들을 아까 인간이 만든 것과 가장 큰 기준이 그거예요. 부라고 우리의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부라고 해야 되는데 부가 아닌 게 있는 거야. 부가 아닌 게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등식이 생긴다는 거죠. 생산물에서 지대를 뺀 게 임금 더하기 이자다. 이거는 인간이 만든 거고 이거는 인간이 부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설명하는 거죠. 뭐 이것들을 이제 이 책에서 세 가지 법칙이라든가 오늘 강대한 평언회라든가 밑에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밑에서 다시 17쪽에 밑에서 다시 보면 토지가 자유재산인 경우에는 이걸 이제 정확하게 저번에 토론에서도 나왔다시피 반복하는데 그거는 옷 같은 거고 옷 입을 수도 제가 더우니 벗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실제는 지대이기 때문에 지대가 어떻게 사유화 되는가라는 거죠. 가장 쉬운 게 그거죠. 그 토지 재산 제도인데 토지 재산 제도도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게
뒷부분에 미국의 그 토지 자유재산 제도가 부당하다고 언급할 때 예를 드는 걸 보면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그 등기가 안 된 토지가 있어요. 토지는 원래 주인이 없기 때문에 개인 인간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태백 상권에 들어가면 5,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토지는 그대로 있는데 주인이 없는 토지가 있어요. 이런 전산망이 발달하고 이러는데 토지는 인간의 것이 아니다는 증명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만들었으면 5,000년 전에부터 누구든지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5,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주인이 없는 토지가 있다니까. 한 개지지. 그죠? 물건은 그런 게 아니야. 물건은 사람이 만든 거니까 무조건 주인이 있는 거다. 물건은. 그죠? 토지가 사유재산인 경우에라는 말을 한 번 더 까면 우리 공부해야 되는 부분은 지대가 사유화되는 경우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토지 투기라든가 산업 불황이라든가 이런 거 설명을 할 때 정확하게 토지가 지대가 사유화되는 만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번역 이야기했었는데 10권에 가서 그 인간 진보의 법칙에 어울림이라고 김유상 교수님 번역하셨는데 이 책 말고 4.19 혁명의 그 결과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진보와 빈곤 완영했었어요. 그리고 성토모 이전에 한국 헬조지 협회가 있었고 그분들이 4.19 혁명의 그 와중에서 이 두꺼운 책을 번역해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연합이라고 번역됐어요. 인간 진보의 법칙, 어소시에이션.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게 우리가 해결책, 긍정적인 부분, 우리 뭘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럴 때 출발이 개인이 아니고 어소시에이션이에요. 우리 어떤 그룹, 스터디 어소시에이션 이런 인간 간의 결합 같은 건데, 근데 이게 유상 교수님은 이 책에서 제가 동의하는 딱 한 가지예요. 원래대로 했던 것처럼 연합으로 하자는 게 제 생각이고, 유상 교수님은 올림을 해야 된다. 참고로 루소의 책에 어소시에이션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영어로 번역된 거긴 하지만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헨리 조지가 루소 책을 읽고 루소가 사용한 그 프랑스 불어로 된 그 단어를 그대로 이제 어소시에이션 사용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얘기는 아니 어소시에이션은 보편적인 용어고, 어소시에이션은 보편적인 용어고, 공동체, 코인원이야. 성경도 이야기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사회에 반영됐을 때 용어예요. 코인원이야, 공동체, 펠로우십, 영어로 하면 프렌드십, 펠로우십. 이럴 때 사회 보편적인 용어로 어소시에이션. 그 특징은 뭔가 하면 여기 아까 신앙적인 게 나오는데 프랑스 대혁명 뭐 이런 이야기할 때도 조시스트들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지는 그 기준이 되는 게 개인의 자유를 확립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토지 문제가 딴 동네로 가고 이 책에도 나오는데 어소시에이션을 해석할 때 개인이 결합한 건가? 아니지. 그죠?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또 있잖아. 아까 부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소시에이션의 특징이 뭔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데 실제가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어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듣고 어떤 뇌에서 작용이 일어나고 그것만도 아니잖아요. 어떤 이 인간관계 속에 생기는 무언가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실제라는 거, 실제한다는 거. 그런 걸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표현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개인은 종속되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 개인은 그 밑에 종속되는 거지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개인 간의 결합을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어울림이라고 김윤상 교수님 주장하는 화학적인 이런 신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자기가 주장하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연합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용어로 그냥 쓰자 이런 뜻이고 존중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헨리 조지가 용어를 할 때 왜 뛰어난 거냐면 최대한 자기가 공시할 때 새로운 용어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게 누구든지 공부할 수 있고 자기 기준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우리로 치면 고등학교 나온 사람 정도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쓴다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용어를 만들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좀 길어져 버렸는데 여기서 한 10분만 쉬고 뒷부분에 광대평은 얘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